대한민국 서울의 한 백화점. 혹시 이렇게 생긴 중년 여자분 못 보셨나요? 덴마크인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있고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는 금발의 외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사진 한 장을 들고 다니며 행인들에게 무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눈물까지 보이고 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부주의로 하반신 마비로 다리가 불편하신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한국의 백화점에서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한국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엄마, 샤워시켜줄게. 나랑 욕실 들어가자. 조심조심. 그래도 우리 이거 구매한 뒤로는 엄마 샤워하기 너무 편해졌다, 그죠?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엄청 좋나봐. 덴마크에는 없는 유용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에게는 하반신이 마비되어 다리가 불편하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비록 불편하신 몸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으시고 그 때문에 마음대로 외부 활동을 하시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것 외에도 어머니는 늘 책임감과 의무감을 최우선으로 하며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셨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병환으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셔야 했습니다. 제가 갓난아이 시절부터 말이죠. 제가 아직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적은 없지만 통상적인 생각만 해보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어머니는 어느 날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셨고 저를 안고 있던 어머니는 그 차를 피하는 것보다 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저를 던지면서 말이에요. 덕분에 저는 약간의 타박상만 입고 말았지만 어머니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평생을 하반신이 마비된 채 휠체어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으시죠. 그러한 어머니셨기에 이제는 제가 성인이 되어 어머니를 평생 보살피며 살아가려 합니다. 비록 지금은 제가 변변치 않은 사무직에 일하며 쥐꼬리만 한 봉급을 받고 근근히 생활하고 있지만요. 언젠가는 저도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어머니와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여행도 다니는 날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꿈으로만 간직한 채로 힘든 생활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딸 일하느라 많이 힘들지? 엄마가 되어서는 도움도 주지 못하고 늘 미안하구나. 우리 딸은 나처럼 살면 안 되는데 여행도 좀 다니고 다른 젊은 사람들처럼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면서 살거라. 어머니는 저에게 늘 저의 인생을 위주로 삶을 살아가라며 본인은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늘 듣던 이야기인데 그날따라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젊은 시절 다녀온 여행지에 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졸랐더니 글쎄 여행을 단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형편상 해외여행은 다녀온 적이 없었지만 제가 있는 이 지역을 벗어나 덴마크에 있는 관광 지역들은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만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먹고 살기에 너무나 바빴고 다리에 장애가 생긴 이후로는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으셨으니까요. 갑작스럽게 이러한 사실들이 피부로 와 닿으면서 어머니를 데리고 함께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들었죠. 그러고 보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산다기보다는 생존한다는 느낌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여행이라는 단어는 사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다리가 불편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어딘가로 멀리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큰 미션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열정이라는 단어가 샘솟기 시작했어요. 참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는 힐링과 편안함을 상징하는 단어일 텐데 저에게는 그 단어가 도전이고 모험이었기에 열정이라는 감정을 끌어들여야 가능한 그런 것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머니를 데리고 여행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해야겠네요.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버는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어머니와 둘이서 생활을 연명해 나가다 보니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조차 빠듯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오죽하면 20대인 제가 친구도 없이 개인 생활이 거의 없는 상태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내 인생도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이제는 어엿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제가 약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만 약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평범하게 사는 것은 아닐까? 내가 처한 상황은 평범한 상황이 아닌데 나는 너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 나는 지금 남들보다 2배, 아니 몇 배는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겨우 남들처럼 살 수 있어. 그러한 생각이 들자 그동안 저 스스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합리화했던 것이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는 어머니와의 여유 있는 삶은커녕 여행은 꿈도 못 꿔보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투잡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 직장이 월급은 작으면서 일하는 시간은 긴 편이었기에 회사 일을 마치고 투잡을 뛰기에는 시간상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해낸 투잡 아이디어는 재택 아르바이트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은 재택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집에서 어머니를 보살펴드리면서도 일을 해서 돈도 추가로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더구나 요즘 세상은 워낙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 세상이다 보니 그런 세상의 뒤꿈치라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저도 미리 그런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택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와 정보 글들을 취합하여 저에게 맞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재택 아르바이트를 선별하기 시작했죠. 그쪽으로만 집중해서 몇 날 며칠을 분석하고 연구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하고 그것들만 집중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회사 근무 시간에는 컴퓨터를 만질 일이 거의 없어서 하지 못했고 퇴근 후에 집에서만 했죠. 제가 시작했던 몇 가지 재택 아르바이트 중에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있었는데 평소에 한국 제품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한국 제품 위주로 상품을 등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투잡 형식으로 재택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성과는 아주 미미했죠. 오죽하면 들인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야근이라도 했다면 야근 수당을 더 받았겠다 싶은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큰 실망을 했고 한동안 투잡은 잊고 회사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야근이 있으면 야근을 하며 야근 수당을 챙겨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저와 어머니의 삶이 더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불타올랐던 열정이 점차 식으며 예전에 평범하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근이 있어서 회사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에서 진동이 지속해서 울리기 시작했죠. 전화가 오는 진동도 아니었고 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진동 울림은 바로 주문이 들어오는 것을 알려주는 진동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확인해 보았더니 과거의 투잡으로 한국 제품을 여러 개 올려놓은 것들이 미친 듯 팔리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 한국 제품들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판매되기 시작했는지는 몰랐지만 저는 그때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뜩이는 걸 느꼈죠. 그리고 저는 얼마 후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팔린 물건들에 대한 수익이 제가 2달 동안 일을 해서 버는 월급보다 많았거든요. 뭐야? 이게 진짜 되네? 어쩌면 이게 내 적성에 맞는 일일까?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성공한다면 내가 그토록 원하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어머니도 좀 더 편하게 모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생각에 이르자 저는 꺼졌던 열정의 불길이 다시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저는 의미 있는 소비를 했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여행하는 것이었죠. 사실 여행 겸 사업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목적이 더 컸지만요. 한국에 도착한 저와 어머니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나 행복하게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들이 맛있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덴마크에서 먹던 한국 음식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맛이 남달랐습니다. 어머니도 아주 흡족해 하셨죠. 이때만 하더라도 저희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길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사업 아이디어를 얻고 식사를 할 겸 해서 어머니와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다소 충격적인 경험을 했죠. 한국의 백화점에는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공존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기에 회전문이 아닌 일반문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의 백화점 입구에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앞에 가시던 한국분이 저와 어머니를 힐끔 뒤로 돌아보시더니
자신이 열고 들어간 일반 문을 잡으시고 저와 어머니가 통과하실 때까지 잡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별거 아닌 듯한 한국분의 이 행동 하나로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연신 감사하다고 고개를 조아렸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해외여행을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 외에 자주 외출하였는데 이러한 배려는 처음 받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백화점의 입구에서부터 아주 긍정적인 호감을 가지고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달이 나버리고 말았죠. 이상하게 한국의 백화점 내부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조금은 방심했던 모양이에요. 사업 아이템을 둘러보기 위해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다가 아주 잠깐 어머니를 혼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에게 돌아왔을 때는 계셔야 할 어머니가 사라지고 없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벨소리는 제 가방에서 들려왔죠. 휠체어를 타고 다리도 불편하신 분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셨나? 저는 그때부터 사업 아이템이고 뭐고 어머니를 찾아서 백화점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긴 중년 여자분 못 보셨나요? 덴마크인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인상착의를 물어보며 어머니의 행적을 추적했지만 정말이지 이상할 정도로 어머니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었죠. 뛰어다니느라 몸에 땀이 날 정도가 되었을 즈음 안내방송이라고 해야 하나요? 백화점 내부에 마이크 울림소리와 함께 방송되었습니다. 해당 방송에는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죠. 제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속이 불편하셨는지 화장실을 가셨고 그 이후에 제가 있던 곳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시던 중에 한국인 아저씨 한 분이 저희 어머니를 보안실로 데려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한국 분들은 늘 상대를 배려하는 배려심이 강하고 친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 국민들의 인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와 종종 한국에 방문하곤 합니다. 주로 여행을 하기 위해 들리는 것이죠. 한국 덕분에 사업으로 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를 데리고 여행을 가는 저의 소박한 꿈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덕분임을 평생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흥미롭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튜브였습니다. 덴마크인 에밀리 아슬리 칸멜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